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 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강형원 전 AP 그리고 로이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활동하시고 퓰리츠상을 2번이나 받으신 강형원 선생을 모시고 또 미국 선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형원 선생의 이력은 자막이 들어가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주류 정통 언론에서 맹활약을 하신 분인데 아직도 한국말이 아주 유창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주로 미국 선거,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의 운명, 또 한국에서 일부 음모론자들이 믿고 있는 부정선거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공통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질문은 오늘 AP 이 인터뷰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법무장관이죠. 네. 윌리엄 바. 네. 바가 인터뷰를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연방검사와 FBI 요원들을 시켜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를 바꿀 만한 그런 조직적인 부정은 없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러시아 관련 수사를 할 때도 객관적으로 봐서도 너무나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다는 그런 비평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오늘 그 사실에 근거한 그런 결정을 아마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할 텐데. 예, 그분이야 뭐랄로 항상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을 공격할 때 바로 그 내용이 자기가 동의 안 하면 예, 그 메신저를 항상 공격하는 그런 분이라서. 아니 트윗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금방 나온 뉴스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장관이 이런 이야기 했으면 날렸을 텐데 바는 워낙 충실하게 근무를 한 사람 맞죠? 네. 트럼프에게. 예, 그동안 충성파죠.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보호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보호를 했습니까? 그 뮬러 리포트가 나왔을 때 뮬러. 예. 뮬러 특검. 예, 특검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이분이 이 대통령을 한테 소위 도움이 되는 식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하지 맞다. 않고 맞습니다.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아주 대통령한테 이 표적이 안 가도록 잘 보호해줬습니다. 예. 뮬러 특검이 러시아가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한 거. 네. 거기에 트럼프의 선거 캠프 사람들이 어떻게 협조했느냐 이걸 조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론을 내렸는데 애매하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게 위법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겼죠.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법이 안 된다 해버리지. 예, 왜냐면은 그 특검의 권한 밖의 일을 법무부에서 하라고 넘겨준 건데 그것을 특검에서 이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처럼 해석을 해버렸죠. 예. 그런 사람이 트럼프가 계속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었다. 더구나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이 전자 투개표기가 공산당이 뭐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바가 냉정하게 그런 사실 없다.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주장을 한 루디 줄리아니, 그 대통령의 그 신복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 도미니언 일렉션 시스템스를 얘기했을 때는 그 펜실베니아에서 예를 들어서 14선거구에서 12선거구가 트럼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2선거구에서 더 많은 숫자로 인구가 밀도가 높은 데서 거기에서 졌는데 어떻게 똑같은 기회가 12군데서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2군데서만 낙선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가
그 전국에 있는 선거구에 기자들을 보내서 취재를 여러 번 시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기계들을 주기적으로 인스펙션을 합니다. 국가에서. 합니까? 예, 기계적인 테스트도 하고 또 그 기계를 아주 보관하는 것도 시큐어한 로케이션에 보관을 해서 선거 때마다 나오고 그다음에 선거는 그 입건자 등록할 때부터 그다음에 투표 당일날 이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름하고 증명하고 대조하는 그 과정에서 항상 양당의 대표가 입회하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양당 참관인이 있네. 참관인이 항상 양당에서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체크해서 투표용지를 주고 또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후에 스캔할 때도 양당에서 관할하고 만약에 그 기표용지를 안 쓰고 그 화면에서 스크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또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양당에서 항상 똑같이 참여하면서 이 검열을 하기 때문에 참관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에 2년마다 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원의 임기가 2년이니까 또 어떤 데는 5년에 한 번씩 임기가 있는 주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중간 선거도 있고 자주 주기적으로 있는 이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바깥 세력이 들어갈 아무런 이 구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아요, 이 시스템은. 왜냐하면 이 외부의 공격을 못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연결도 안 된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미국의 시스템을 모르는. 근데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트럼프가 하니까 또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걸 확산시키니까 이게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공산당이 조종한 거다. 그리고 4.15 한국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믿는 음모론자들은 봐라,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각 주마다 기표용지가 다릅니다. 또 주 안에서도 각 카운티마다, 각 군마다, 왜냐하면은 각 주마다 또 카운티마다. 연방 하원 구역마다 5만 명마다 한 명씩 또 투표용지가 다르고, 그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프로포지션이라고 특별 법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 투표용지가 각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누가 조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강선생 설명했던 대로 2018년에 이런 공정한 투표를 누가 외부에서 방해하느냐, 요걸 감시하기 위한 기구가 생겼잖아요. 그죠? 사이버 시큐리티, 그러니까, 안보청, 사이버 안보청이 생겨서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가장 공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크리스 크랩스 국장이. 그 2016년도에도 이 투표 과정에 이 참여를 한 게 아닙니다. 외부 세력이. 투표하기 전에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 단계에서요.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이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침투했던 것이지 이 투표 과정 자체에는 이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표 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복잡하면서도 정교한데 트럼프는 여기서 부정이 있어가지고 이 기계가 완전히 틀려가지고 그리고 저 독일에 있는 무슨 전산센터에서 막 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기존 투표할 때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부재자 투표가 우편 투표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 우편 시스템은 US Postal Service는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 과정에 외부 세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오면은 그 두 봉지가 있는데 그 겉봉지에 이 투표한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사인하고 유권자 등록하고 사인을 2번 확인을 해서 봉투가 찢어가지고 이 기표용지가 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의 음모론자들, 트럼프가 억울하게 부정선거로 졌다고 하는 음모론자들은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트럼프에 충성하는 법무장관이 아무런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소식은 이 크랩스라는 이 사이버 안보청 이 사람이 CBS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트럼프 쪽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소로운 음모론을 펼치는데 재검표를 해가지고 뒤집어진 쪽이 한 군데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확실한 공정선거의 증거다. 네. 그렇죠. 재검표를 했는데도 오히려 위스콘신 주에서는 바이든 표가 87표가 늘어버렸어요. 네. 이래도 그러면 아직도 트럼프의 주장을 믿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우리나라 음모론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트럼프 선동이 먹히는 한국 사람이 많다는 걸 안 놀랐어요? 글쎄요, 제가 봐서는 이 정상적인 사고로 대화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흑백으로만 뭐든지 구분하는 그런 풍토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이 언론의 역할은 바로 그런 흑백 선동을 하는 중간에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사실의 바탕을 둔 보도를 함으로 해서 소위 양쪽에서 욕을 먹어야지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역할을 미국에서는 주류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선동을 하는 그룹, 그런 사람들은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선동자입니다. 선동자죠. 예.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면은 예. 그 믿지 못할 내용을 적은 이 주간지들이 나옵니다. 아, 예. 그것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걸 사실이라고 절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미를 넣은 거죠. 예, 예. 뭐, 그래서 UFO에 납치돼가지고 가서 뭐 몇 달 살다가 돌아왔다. 예, 예. 그것은 오락이지. 오락이죠. 이것은 언론 보도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난 4년 동안 이 허풍쟁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소위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러한 그 소위 단체들이 선동하는 것을 어떻게 메인스트림에까지 이렇게 대화까지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이 아주 멋진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하도 황당무계한 이 선동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공병호 TV가 지금 선동을 앞장서는데 며칠 전에 미군 델타 포스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의 전산센터를 급수로 해가지고 부정선거에 이용된 서버를 압수했다. 압수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델타 포스 5명이 죽고 CIA 한 사람이 죽었다. 이걸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근거가 나왔습니까? 근거 없죠. 그런데 아니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일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직접 취재 안 한 것을 보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었냐고 제가 미국을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 무슨 퇴역 중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봤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라고 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영어로 소위 hearsay라고 합니다. hearsay. 들리는 말이다. 근데 hearsay. 그것은 법원에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기 본 언론에서는 특히 못 쓰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계속 워싱턴 포스트, AP, 뉴욕타임스 같은 걸 주류 언론이 트럼프의 아주 불공정한 보도를 한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말하는 뜬소문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를 오락으로 보면 되겠다. 그 아주 명답인데요. 그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저 UFO 이야기처럼 이런 거짓말도 할 수가 있겠구나. 참 재밌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아마 별로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독자들이 비평적인 사고로 이 사실을 듣고 분석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멀쩡한 한국 사람들도 워낙 그 트럼프 쪽의 선동에 당해놓으니까 주류 언론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이런 언론이 진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계에서 기자들의 수준이 가장 제일 높은 나라가 그래도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저희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trading in truth라고 그러거든요. 네. 사실을 교환하는 일을 한다고. 트레이딩 트루스. 예. 그러니까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은 보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얘기는 hearsay지 예, 예.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사실 보도에는 절대로 엄격하다는 거. 그러나 논평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것은 그쪽은 벽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쪽은 다른 의도로. 예. 그래서 뭐 세계 유명한 언론이 많습니다. 미국에 여러 언론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도 르몽드가 있고, 영국에도 더 타임스가 있고, 이코노미스트가 있고, 일본에는 아사히 요미우리 같은 이런 좋은 신문이 있고, 한국에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조중동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훈련된 사실 확인 그리고 보도하는 데 있어서 훈련된 사람들이 하고, 지금 음모론자들이 기대고 있는 이 매체는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리고 선동기관이지 언론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언론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국에서는. yellow journalism이라고 합니다. 아, 그쪽 거짓말 하는 걸 이제 옐로 저널리즘이라고 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장사하기 위해서 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써서 발행하는 게 바로 yellow journalism입니다. 이 장사라는 말씀하고 참 통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왜 거짓말을 하냐 가봐 원인을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뭐 광고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접속자가 는다든지 또는 많이 팔린다든지 해가지고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팍스 뉴스도 솔직하게 예. 초창기에는 이 독자들을 늘리다, 시청자를 늘리다는 과정에서 그런 소위 호황된 보도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공신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조차도 싫어하게 되고, 예,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밀린 것 같습니다. 이 인기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 정도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팍스뉴스가 트럼프를 비판하면서부터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런데 팍스뉴스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응태를 안 하죠. 거기서는 이 보도하는 사람은 보도하고, 그렇죠. 논평하는 사람은 따로 하고. 근데 논평하는 것만 가지고 팍스 뉴스를 전체를 보면 안 되죠. 예. 팍스뉴스조차도. 근데 한국 이 음모론자들은 또 팍스뉴스로 막 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돈과 연관된다는 게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막 떠드니까 모금이 어제 보니까 1억 7천만 달러가 모금됐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이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운영을 하십니다.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골프장 들락날락 하면서 드는 경비를 이분은 첫 2달 만에 다 써버렸어요. 예.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골프를 특별히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면은 자기 골프장에 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죠.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오는 모든 국가 공무원들, 군인들의 숙박을, 경호원들 숙박을 갖다가 국가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골프 하니까 한국 언론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든 겁니다. 뭐 천안함 폭침이 있을 때 예컨대 합참의장이 뭐 골프를 쳤다 하면은, 야, 골프를 치면서 대처를 잘못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골프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막 공격을 합니다. 네. 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 개인 시간에 어떻게 보내는가 그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예. 원래 대통령은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원래 다른 이 정치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지금 이분은 특이하게 국비를 많이 쓰시면서 골프를 자주 가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하루에 한 2,000명이 죽고 있을 때도 골프장에 예. 열심히 나가대. 예, 지금 보니까 그 11월 3일 선거 날짜 이후로 대통령의 임무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골프를 왜 치느냐 하는 비판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왜 골프를 치느냐는 비판은 별로 안 하죠. 예. 예. 우리는 아직도 골프를 특권층이 한다고 이렇게 특권층이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